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인사에 잇따른 공천심사 통과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엔 한 비례대표 의원이 동명 이인의 다른 지역구 의원도 있습니다만 한 비례대표 의원의 가을짓자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다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가 바뀌어요. 게다가 누구를 위해서 출마하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이 불출마 입장을 갑자기 철회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선거에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서대문과 출마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지역구를 바꿔 성남 중원으로 옮기더니 이곳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성남 중원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성남 중원의 후보는 민주당의 정신을 오롯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후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겐 날을 세웠는데요. 이 의원은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에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해온 비명계란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뉴스를 쭉 진행하면서 많은 의원들 이름을 고비고비 때마다 전해드립니다만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성남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 중원이 어떤 곳이었나요? 원래 친명계 인사 현근택 변호사가 여기 도전장을 냈던 곳이잖아요. 윤영찬에게 가서 공격하겠다, 도전하겠다. 그런데 성희롱 논란으로 갑자기 불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나 탈당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당에 남게 된 윤영찬 의원이 공천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건 안 되지, 윤영찬한테 공천 주면 안 되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라고 한 이수진 의원. 과연 그럼 이 지역과는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연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수진 의원 스스로도 성남 중원과 연고대에서 특별한 연고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고위 당시 성남시 중원구 지역본부 활동에 참석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 지역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꾼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많이 놀라실 줄로 안다면서 미리 찾아뵙거나 이해를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명분입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를 그만둘 때 모두가 명분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명분이 있으면 살고 명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출마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럼 맞네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성공했네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은 그건 그야말로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이 계속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현근택 변호사가 도전하다가 안 됐으면 다른 도전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윤영찬은 이기든 지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대문에 출마하겠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 후 입장을 바꿔서 성남 중원에 가겠다. 하루 만에? 그것도 연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객 공천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수진 의원이 자객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불공정 논란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 계속 사당화 논란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이 얘기가 계속 공천 과정에서 불붙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런 점들이 앞으로 민주당 내용의 불씨가 굉장히 크게 타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뺏긴 지역구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면은 그래 열심히 가서 싸워봐 이런 결이 있지만 여기는 이미 민주당 지역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그 자리를 놓고 서로 민주당에서 싸우는 모습, 게다가
이 지금 뭐 당 대표의 이름까지 거론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의원의 이걸 보면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저 그 말로 대변을 할게요. 충혈된 눈으로 달려드는 분화방들의 악이 다툽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에. 예, 충혈된 눈으로. 네, 충혈된 눈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수진 의원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국회의원이 다 뭐 그야말로 다 지금 공천에 사활을 걸죠. 그게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과도하긴 한데 어떻게 또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서대문갑 출마 회견할 때 자신이 30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 출신이다. 그래서 서대문갑에 출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 간호사 출신. 세브란스가 서대문에 있으니까. 예. 또 그렇게 얘기도 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허.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게 선수니까 다들 정치인들이. 근데 그래놓고 또 총선 불출마 선에서 왜? 서대문갑에 공천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다들 말씀하시고 앵커 말씀처럼 이게 지금 성남주건이 뭔가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내가 가겠다. 그럼 조용히 간다고 얘기하든가 뭘 이재명 대표를 위하고 자시고 얘기하냐고요. 예? 다 속 들여다보는 얘기하는데 아마 이래서 정치인들은 이 포카페이스라고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염치도 없고 진짜 정말 염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바꾸고 갈짓자 행보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이수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배지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예.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이건 안 좋은 모습들이에요. 이거 다 유권자들이 보고 있다고요. 예, 수도권, 더구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수진 의원마저 이곳에 가겠다고 할까? 이 부분 짧게 짚어보죠. 친명계는 그동안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은 윤영찬 의원을 향해서 출당하라 강하게 압박을 해왔죠. 그런데 그 선봉에 선 게 바로 원외 친명 조직으로 지금 의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윤영찬 출당하라 이 플랜카드를 봤더니 수령자가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이었다. 자, 국회에서 혁신행동 명의의 택배가 포착이 됐는데 발신지 주소가 이재명 대표 비서실이었다. 그러니까 대표 비서실에서 절로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출당하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죠. 당에 남았다고 해서 당에서 나가라는 징계를 하라는 게 어떻게 용인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서실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대표 비서실로 배달이 온 플래카드 문구가 윤영찬 의원을 사실상 직격하는 내용인데 이걸 당 대표실에서 실제로 이걸 뭐 배송을 부탁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오배송이라고 하는데 그 연유와 관련해서는 혁신위에서도 한 업체 그 플랜카드 제작과 배송을 맡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령자가 비서실에 박모 씨로 돼 있는데 박모 씨는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수령자가 비서실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본인들도 플랜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업체에 맡기는데 이게 혼선이 있다 보니까 잘못 배송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게 대표실에서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비서실 측에서는 택배가 잘못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